한편 전라도 일대에서 이름 없는 비장의 벼슬로 군사들을 지휘하던 견훤 또한 썩을 대로 썩은 신라 왕실과 귀족들의 횡포에 연증을 느꼈다. 나라는 망해가고 백성들은 오갈 데 없는데 현실을 망각한 여왕과 귀족들이란 매일같이 술타령이라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세력을 키워 먹고 살기 힘든 농민들을 직접 구제할 것이다. 견훤은 상주 가흔현 사람이다. 본래 성은 이시였으나 후에 견우로 시를 삼았다. 아버지 아자기는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후에 가문을 일으켜 장군이 되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견훤이 태어나 어린 아기였을 때 아버지가 들에서 일하면 어머니는 식사를 날라도 주었다. 이때 잠시 아이를 나무 밑 수풀에 놓아두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꼼짝없이 죽겠구나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호랑이는 견훤에게 와서 젖을 먹였다. 시골에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견훤의 집안은 선대부터 농사를 짓고 살았지만 아버지 아자기에 대해 이르러 분홍층이 되면서 경제적 기반이 확고하였다. 장성하자 체격과 용모가 우뚝 뛰어났으며 뜻과 기계가 커서 보통이 아니었다. 뜻을 세워 종군하여 경주로 갔다가 군인이 되었다. 26세에 서남의 바다를 지키는 수비병이 되었는데 활약이 눈부셨다. 창을 베고 자면서 적을 기다렸고 그의 용기는 항상 병졸보다 앞섰으므로 그 공로로 비장이 되었다. 특히 진성여왕이 즉위하면서 왕의 총애를 받는 몇몇 권신들의 횡포로 정치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졌고 기근까지 겹쳐 백성들이 떠돌아다니고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에 견훤은 은근히 왕위를 엿보는 마음을 가져 무리를 불러 모아 왕경의 서남쪽 주와 현을 치자 이르는 곳마다 메아리처럼 호응하였다. 신라는 부패했소이다. 오늘날 신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치와 향락에 젖은 귀족들의 정신이 썩었기 때문이요. 나는 옛 백제인의 정신을 되살리고 농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이요. 신라의 썩은 귀족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그는 상주 출신이었지만 스스로 백제인임을 내세웠고 백제의 정신을 이어나간다는 주장이 백제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견훤이 서쪽으로 순행하여 완산주에 이르니 그 백성들이 모두 환영하고 위로하였다. 892년에는 무진주까지 점령하여 독자적인 기반을 확실히 하였다. 신라 구주 중 하나인 무진주는 서남해의 바다와 완산주, 청주, 삼년주로 통하는 내륙의 요지였다. 이때 견훤의 나이 27살이었다. 자신감을 얻은 젊은 장수는 이때부터 내부적 왕을 칭하였다. 나는 도적들과 탐관오리들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당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났다. 이제 이 견훤이 그대들의 어려운 짐을 대신 질 것이며 그대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굶주림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만백성이 즐거운 나라를 만들겠다. 나는 그대들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마련할 것이며 새 나라 백제가 만국 신라를 대신할 것이니라. 만백성은 견훤의 등장에 만세를 부르며 매우 기뻐하였다. 견훤이 인심을 얻은 것에 감격하며 좌우에게 말했다. 내가 삼국의 시초를 살펴보니 마흔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혁거세가 발흥하였으므로 진앙과 변환이 따라서 일어났다. 이에 백제가 금마산에서 개국하여 600여 년이 되어 총장 연간의 당나라 고종이 신라의 요청을 들어 장군 소정방을 보내 배에 군사 13만 명을 싣고 바다를 건너왔고 신라의 김유신이 잃은 영토를 다시 찾기 위해 황산을 지나 사비에 이르러 당나라군과 합세하여 백제를 쳐서 멸망시켰다. 내 이제 감히 완산에 도읍하여 의자왕의 묵은 분함을 씻지 않겠는가? 견훤은 비슷한 시기 북쪽에서 양길의 세력이 강해지자 비장벼슬을 하사하는 식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이때 신라는 견훤, 궁예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 스스로 왕이라 칭하여도 손쓸 힘이 없었다. 하지만 신라라고 해서 완전히 인물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신라의 쓰리최라 불리는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였다. 육두품 학자인 그들은 유교정치 이념을 앞세워 나라를 개혁할 꿈을 품었다.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은 모두 출신과 계급만으로 능력 없는 자들이 조종에 틀어박혀 있기 때문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바로잡읍시다. 최치원은 12세의 나이로 당에 유학하였는데 유학을 떠나는 최치원에게 아버지가 말했다. 10년을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도 아들을 두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부지런히 공부에 힘써라. 최치원이 답했다. 다른 사람이 100을 하면 소자는 1000을 한다는 심정으로 학문에 정진하게 싸웁니다. 당나라가 유학한 지 7년 만인 경문한 14년, 최치원은 당나라의 예부시랑 배찬이 주관한 빈곤과의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절도사 고병의 막하에서 토황소 경문을 지어 당 전역의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채치원의 경문에서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려 의논할 뿐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까지 너를 죽이려고 의논하였다는 대목에서 황소가 놀라 그만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졌다고 적고 있다. 이 경문으로 채치원의 문명이 당 전역에 퍼졌으며 이 일로 그는 숙무랑 시어사로서 휘종 황제로부터 자금어대를 하사받았다. 그 후 귀국하여 헌강왕으로부터 중령되어 왕실이 후원한 불교 사찰 및 선종 승려의 비문을 짓고 외교 문서의 작성도 맡았다. 하지만 신라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채치원은 늘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그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마련했고 894년 2월 진성여왕을 알련하였다. 오늘날 우리 신라에는 국정을 비방하는 벽서가 나붙고 지방에서는 조세와 공부가 그치지 않으며 각지에서 도적이 봉기하여 마침내 견훤과 궁예가 각기 세력을 굳혀가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사옵니다. 이는 모두 신라의 오랜 기간의 잘못된 패단이 거듭되어 이어져 온 결과이며 하루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때는 늦을 것입니다. 이에 신이 시무 12여조를 마련하여 폐하께 바치오니 신이 어리석다 물리치지 마시옵고 이를 바탕으로 사직을 바로 세우시옵소서. 시무 10여조의 내용은 현재 전하지 않으므로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통일신라의 집권체제가 극도로 해이해지고 골품제 사회의 누적된 모순이 심화됨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보고자 노력한 것으로 짐작된다. 진성여왕은 이 시무책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를 아찬으로 계급을 올렸다. 하지만 시무책의 내용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귀족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기득권의 독점적인 권리를 그들이 순순히 내어놓을 리가 만무했다. 결국 자신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자 채치원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상이 현실에서는 전혀 쓸모없음을 깨달았다. 아, 내가 배우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신라와는 맞지가 않구나. 허니 어찌하겠는가. 다 때려치우고 산에나 들어가자. 채치원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가 이후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급기야 천년왕국의 도 금성의 서남쪽에서도 도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바지를 붉은색으로 하여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들을 족고적이라 불렀다. 이들은 주연을 무찔러 해치고 수도의 서부 모량리에까지 이르러 민가를 약탈하여 갔다. 이 사건은 신라의 개혁이 완전히 실패하고 지배력도 미약해져 소생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다. 한편 견훤은 완산주까지 점령하여 900년 나라를 세웠고 나라의 이름을 백제라 하였다. 이후 바다 건너 중국 강남의 5월에 사신을 보내어 외교 관계를 맺는 한편 본격적으로 영토 확장 정책에 나서며 여러 성주들을 굴복시켰다. 곧이어 901년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워 웅주 지역을 경계로 마주하게 되면서 견훤과 궁예는 피할 수 없는 대결 양상으로 굳어졌다. 바로 견훤의 후백제, 궁예의 후고구려, 그리고 신라, 비로소 후삼국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904년 궁예는 국호를 마진이라 하고 연호를 무태라 고쳤다. 관제를 정비할 때 광평성을 설치하고 그 장관을 광치내라 하여 백관을 총괄하게 하였다. 광치내 아래에서는 시량격인 서사와 원해량격인 외서가 있었다. 905년 철원으로 수도를 옮겼고 911년 국호를 다시 태봉이라 하였다. 이렇게 궁예는 나라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한반도의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한 백제와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드디어 궁예가 오랜 결심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었다. 신라는 그냥 두어도 어차피 무너질 것이나 백제는 다르다. 천하는 결국 우리 마진과 백제의 대결로 결판지어질 것이다. 이에 나는 백제를 치고자 한다. 왕건은 듣거라. 예, 폐하. 너에게 군사를 내어줄 것이니 가서 백제의 금성을 치도록 하라. 삼가 명을 받들겠나이다.